본격적인 선거운동 첫날 각 후보의 선거전은 코로나19 사태로 차분하게 이뤄졌지만 표심을 얻기 위한 간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 출마한 세 후보의 핵심 공약은 철도 건설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건설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후보들은 설악권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동서 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 조기 추진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출마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비교적 차분하게 이루어졌지만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간절함은 여전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만큼은 출근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고 허리 숙여 인사하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유세 차량의 선거 운동원들도 함께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힘 있는 집권 여당만이 춘천을 되살릴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춘천의 도시발전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선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며 첫 아침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춘천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춘천의 변화를 위해서는 힘 있는 삼선 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에는 삼선의 힘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잘못하면 춘천에서 도청도 뺏기고 맙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아침 첫 버스에 올라탄 이후 거리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에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내버스 노동자들도 만나 어려움에 귀 기울였습니다. 정치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20대 동물국회처럼 하면 안 되고 일하는 국회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시고요. 후보들의 유세전 2라운드는 춘천 풍물시장에서 이뤄졌습니다. 허영과 김진태, 엄재철 후보 모두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눈을 맞추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와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코로나19 여파로 선거 율동 등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신생 정당인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한준모 후보도 자치단체 폐지와 1억 원 현금 지급 등의 파격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홍천구는 횡성, 영월, 평창과 함께 한 지역구로 묶였습니다. 이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홍천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미래통합당 유상범, 무소속 조일현 후보에게 홍천 지역 핵심 공약 2개를 물었습니다. 용문 홍천 간 철도 건설입니다. 내륙순환 철도를 동시에 국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킬 겁니다. 하나는 홍천 내륙순환 철도를 유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홍천의 강원도립대학 홍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 식수댐을 막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홍천 용문간 철도가 홍천 구민의 염원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내년에 국가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에 대한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이루어지고 홍천 내륙간 순환열차는 제4차 국도철도 건설 계획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문, 홍천 간 전철은 모두 예상하건대 500억 이 넘는 그러한 공사이기 때문에
환경평가와 BC,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낸 핵심 공약은 철도 건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를 어디에 건설하는지를 두고는 후보 간 의견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세 후보 모두 내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홍천 철도 연결 사업을 포함시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중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 이들 세 후보 외에도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은희 후보까지 4파전 양상의 선거전에서 홍천 지역 유권자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새롭게 묶인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후보들도 설악권 발전을 목표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동서 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 조기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배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후보는 설악권에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국가 매입을 추진하고 국방 개혁에 따른 군인 주소지 이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평화지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설악권은 3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량 천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즈니랜드 같은 국제적인 국제 관광 테마 시설을 유치해서 신규 관광객 1,000만 명 그리고 일자리 1만 명 이상을 창출하는 아주 획기적인 설악권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는 설악권 동반성장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악권을 세계적인 체류형 명품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동서고속철 시대 개막에 대비한 지역 발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설악권의 동반성장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설악권을 투어하는 설악권 투어버스를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요. 또 설악페이를 만들어서 설악권 내 그 시군에서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시군 연계간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예산 확보에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도경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지원금과 주택자금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는 설악권 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고성 북한 특구와 DMZ 생태체험 관광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양양 5색 케이블카 설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 조기 추진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과 응급질환 대비체계 구축, 접경지역 발전 등에서도 큰 틀에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정부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재난 기본소득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빚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복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선 시군마다 재난 기본소득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정성과 홍천, 철원에 이어 인제군도 국민 1인당 지역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150억 원을 활용합니다. 지급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 70% 미만 세대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다음 달 초 이전입니다. 1차로 마을 단위로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서 지급하고 2차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지급하는 강원도가 생계와 생활, 경영자금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합치면 세대당 최대 수혜 금액은 409만 4천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강원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4인 기준 한 가구의 최저 수령액은 80만 원에 불과해 격차가 5배에 달합니다. 또 경기도 등 다른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화돼 중앙정부가 지급 시기나 예산 부담률을 확정할 경우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방비 부담 20%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을 받은 다음에 소액이 얼마 되는지 좀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담 방법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을 계획이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는 동의하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지역별 형평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이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을 만드는 행정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폐쇄된 의정부 성모병원 여파가 철원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의정부 성모병원 간병인 2명과 남편에 이어 오늘 여고생과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자 2명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의정부 성모병원 간병인과 같은 날인 29일 고석정 한탄 리버 스파 호텔 여자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원군은 목욕탕 이용객에 대해 검사를 벌이는 한편 여고생이 다녀간 해법수학학원과 스카이 독서실, 60대 여성이 방문한 태복마트 등을 방역 소독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교과서 배부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학생 접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작은 학교는 교사가 학생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승차 수령 등 학교 방문 수령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이 학교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온라인 수업임을 감안해 출석 개학 이후 배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과서 배부 지침은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학교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을 13일 앞두고 여야 중앙당 지원 요새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내일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을 찾아 선거 캠프 인사와 운동원을 격려하고 춘천 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오는 6일 원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펼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강원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간 선거법 위반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허영 캠프는 김진태 후보 측이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 신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후보 측은 지난달 25일 TV토론회에서 허영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 254조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동행이나 출석 요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는 선거 이후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